오늘은 2023년 4월 29일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가서 아주 정말 최고의 환대 속에서 자유를 외치고 이렇게 탁 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밀착한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악담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악담. 왜 그럴까요? 왜 한국을 그렇게 능멸할까? 오늘 조선일보에 좋은 글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왜 한국을 그렇게 능멸하는가?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을 제일 능멸합니다. 왜? 중국 너희들이 능멸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 또한 너희들을 능멸한다. 이런 법칙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 중국은 항상 소국이 감히 대국에 뭐 이런 식으로 의식을 갖고 있고 안하무인입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자기가 짝사랑하고 좋아하고 중국은 큰 산입니다. 우리는 작은 산봉우리요 하고 뭐 난리를 쳐봤자 그렇게 얘기했죠. 중국은 큰 산이요. 우리는 작은 산이라고. 형제 뭐 어쩌고 저쩌고. 현대판 사대주의 척결 없이는 계속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딱 맞섰습니다. 네. 사대주의 척결 없이는 하대와 수모는 계속된다라는 현대판의 그 사대주의의 가장 전형은 바로 혼밥입니다. 문재인 중국 가서 얼마나 핍박을 받으려도 그래도 I love you Chinese, I love you Chinese 했던 문재인 보면 어떤 면에서는 불쌍한 대통령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니 10번의 식사 중에서 3번 빼놓고는 7번을 갖다 혼밥을 하다니 길거리 가서 사 먹고 이게 뭡니까? 중국 식당 길거리 가서 이것 사 먹고 저것 사 먹고 만두 사 먹고 그게 뭡니까? 그걸 아주 밑으로 추락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국빈 방문에서 그렇게 당했습니다. 2인자인 총리한테 같이 밥 먹자고 해도 안 됩니다.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이자들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 당할 나라에 뭐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슬슬 기고 그럽니까? 중국 외교부에는 말이죠.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은 왜 중국 외교부에는 대변인이 서 있다는 겁니다. 맨 위에 선임자는 국장인 화춘잉이라는 사람이고 그 밑에 부국장이 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난주 그러니까 부국장 둘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겨냥해서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 불용치유라는 거 있었죠.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용치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무례합니다.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 자는 이름이 왕원빈이라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출세를 할 테니까 말이죠. 또 부국장이면 한국에서는 상급이라든가 2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교관리상 외국 정상을 꾸짖을 군번이 아니죠. 꾸짖으려면 외교부장이나 꾸짖어야지. 이 고급 공무원이죠. 상급 또는 2급이니까. 외국 정상에 맞지 않는 상급 또는 2급 공무원이 이런 외교관리상 외국 정상을 꾸짖었다면 이거는 시건방지기 짝이 없는 겁니다. 불용치에는 청나라 작가 포송룡이가 쓴 기담집 요제지 중 삼생이란 단편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고 즉시 참수했다. 목을 쳤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악적인 아주 좋지 않은 말을 불용치해라는 말을 사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퍼부었습니다. 회는 짐승의 주둥이를 얘기합니다. 회. 말참견 말라라는 뜻입니다. 단순 경고가 아니라 목이 잘리기 싫으면 주둥이 닥쳐라 이 얘기입니다. 협박입니다. 아주 이거는 외교란 가장 그 특징이 유화적이면서도 점잖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외교 아닙니까? 쓸 수 없는 외교적으로 쓸 수 없는 거친 표현 아주 악랄한 표현입니다. 2달 전에 박진 외교장관이 CNN 인터뷰에서 대만 관련 발언을 했을 때도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불용치해를 또 언급했습니다.
인민해방군 강경파가 쓸 법한 비외교적 언사가 외교부 브리핑에서 올해만도 2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무식함과 아니면 그들의 방만함과 그들의 무엄함과 그들의 정말 잘못된 그 의식구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중국은 발끈발끈 하면서 불용치해라고 합니다. 한국이 만만하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편파 판정 논란으로 시끄럽던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에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일부 한국 언론과 정치인이 반중전설을 선동한다는 입장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주요국 언론 대부분이 편파 판정 논란을 다뤘는데 한국은 왜 못 다룹니까? 한국에만 눈을 부라리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대선 주자 시절 윤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을 트집 잡아서 국내 언론에 반박문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개입한 게 되는 거죠. 선거법 위반이죠. 이건. 외국 대사가 외교 채널을 제쳐놓고 주재국 선거에 개입한 유일무이한 사례. 이렇게 무모하고 아주 무엄한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아나무인은 소국은 대국을 따라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중화주의 비난합니다. 한국을 동등한 주권국으로 보지 않고 아주 훈계를 하는 또 내정을 간섭하는 그런 잘못된 못된 습성에 쩔여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퍼붓고 관제 혐한 시위가 본물을 이룰 때 이걸 두둔하고 조장하던 중국 관영 매체들의 논리가 소국이 대국의 이익을 침해한다였습니다. 우리 한국이 왜 소국입니까? 미국에서도 어저께 당당하게 함께 어깨를 겨누면서 정말 미국에서 격찬을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자유진영은 자유전끼리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진영 준동할 때는 포화를 퍼부어야 됩니다. 집중 포화. 한국 지도층은 중국의 하대와 갑질에 순응해 왔습니다. 특히 문재인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소국을 자처하면서 중국의 아첨까지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은 큰 산이요. 한국은 작은 봉우리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네. 혼밥, 밥 10번에 말이죠. 중국에 가서 10번을 밥을 먹는데 7번은 혼밥을 하고 3번만 대접을 받았다는 것. 그러려면 뭐하러 갑니까? 알련하러 갔습니까? 전 서울시장이 누구죠? 박원순이 아닙니까? 예, 박원순 맞습니다. 박원순은 한국을 파리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말에 빗대가지고 파리가 말궁둥이에 딱 붙으면 말리를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 죽은 사람이니까 더 욕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파리 있지 않습니까? 날아다니는 파리, 똥파리니 뭐 파리, 그 파리 한국을 파리에 비교하고 중국을 말에 빗대가지고 파리가 말궁둥이에 딱 붙어 있으면 말 따라서 말궁둥이에 붙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말리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 주중대사 문재인 때 주중대사는 시진핑에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신임증을 제정하면서 방명록에 만절필동이라고 적었습니다. 만절필동. 이거는 조선 사대주의자들이 명황제를 향한 충절을 맹세하며 쓰던 말입니다. 만절필동.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라고 하는 대통령까지 나왔으니 뭐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한국은 작은 나라. 이렇게 얘기한 대통령까지 소위 문재인까지 나왔으니 수모를 받을 만하지요. 그러나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네. 당당하게 이제 미국과 이렇게 완전 일체가 됨과 동시에 이제 아시아 영역이라든가 인태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대한민국을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중국은 중국에서 한국 대사까지 불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발언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한 게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간섭들 합니까? 심지어는 중국의 외교부장이란 자가
윤 대통령 대만 발언을 언급하면서 불장난하면 스스로 타 죽는다. 이런 악담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결례를 마다하지 않는 중국을 바라보며 이제 중국을 겁내는 공중증이라고 있죠. 공포증, 공중증, 중국을 소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한국 외교의 고질병, 바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치유시킬 겁니다.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악성이 돼서 악성암이 됐습니다. 이거는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지 않고서는 암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사드 산불에 반대한 관료는 좌천되고 중국 심기를 중시하는 무리가 출세했습니다. 친중 엘리트 집단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몇 달 전 유엔에서 자유민주 진영 59기 중국의 위구르 인권 탄압을 규탄할 때 한국 혼자 발을 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발 뺀 자들은 외교부에서 전부 다 빼내야 됩니다. 중국의 아첨한 자들은 외교부에서 모조리 빼내야 됩니다. 왕원빈의 막말이 나온 날 한국 외교부는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면서 모처럼 항의를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사정의 밝은 소식통은 국가안보실에서 완전히 갈아엎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합니다. 유의 완곡한 내용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외교부는 상하이밍 대사 초치 사실도 한참 뒤 공개했습니다. 일본 외교관 초치 때마다 언론에 미리 알려서 플래시세를 받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대접이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현대판 사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불용치해보다 더한 수모를 당해도 뭐 이상할 게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단호하고 친북, 친중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관료들이 그 상황을 인지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친북, 친중입니다. 그래서 돈봉투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그런 정당 아닙니까? 이제 곧 새롭게 민주당이 회생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169석은 공중분해돼야 될 정당입니다. 그래야 자유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정치, 야당의 정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